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Y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50만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YTN 뉴스 영상 가운데 하나를 시청하고 구독 중인 화면을 캡처해서 응모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와이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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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YTN이 하루 2번씩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인 YTN 리더스 뉴스, 그러니까 대한민국 리더들을 위한 프리미엄 뉴스라는 이렇게 명칭으로 나오는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8월 넷째 주의 보도에서는 아프간에 관한 뉴스가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YTN의 홈페이지에서 아프간이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총 369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만큼 8월 넷째 주의 아이템으로는 핫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오늘은 YTN이 아프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특별히 한국과 관련된 내용, 그중에서도 특별 기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뉴스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진 국제 뉴스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프간 관련 뉴스가 주요 뉴스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평가원님께서는 이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서 한국과 관련된 뉴스의 단연 톱은 특별 기여자, 그분들의 이제 한국 이송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8월 24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요. 외교부 한협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 군수송기 세대 투입이라는 보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프간인들을 국내로 이송을 하는 그 필연성을 잘 전달한 뉴스여서 제가 참 잘한 뉴스로 생각을 했는데요. 위기에 빠진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일한 분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또 신뢰를 쌓아나가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국격을 높이는 것으로서 한국이 꼭 실행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언론이 그 필연성을 시청자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그런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 것과 조금 동일한 맥락이긴 한데요. 몇 개의 보도에서 그 아프간에서 그 일을 같이 하신 분들을 동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8월 26일 날 아프간인 조력자 378명 도착, 약속 지켰다라는 뉴스와 그리고 카불 함락에서 입국까지 긴박했던 아프간 동료 구출, 이 보도를 보면 그런 용어를 썼는데 사실 이 용어를 듣는 순간 약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료라는 표현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위치, 그런 것을 부여하는 용어인데요. 그 순간 이번에 국내로 들어오신 아프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방향이 좀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용어가 YTN의 용어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었는데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이번에 미라클 작전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약간은 미심쩍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 구출 작전에 뛰어든 우리 외교관 그리고 또 우리 군인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개봉한 우리 영화 모가디슈 생각나게 한다. 미국 영화 아르고의 한 장면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제 긴박했던 그런 작전이었는데 이 YTN 그동안 수백 개의 기사를 출고하면서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계속 주요 뉴스로 계속 전했습니다. 그렇죠. 이 미라클 작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작전이 이게 기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취재진들도 그만큼 좀 고무가 돼가지고 잘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각종 용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와 이제 어떻게 정한 것이냐 아니냐 YTN 기준이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이 구출 당시만 해도 작전 당시만 해도 처음엔 조력자라는 그런 말을 썼죠. 그리고 나서 특별 공로자라는 말을 이제 잠시 쓰다가 나중에 특별 기여자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용어라는 것은 사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좀 존중해서 YTN이 좀
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모자이크화면 처리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들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형제 자매 아프간 현지인이니까요. 그 사람들의 뭐 신변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꼭 정부의 지시를 따랐다라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뭐 그 인도주의라든지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 같은 것들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YTN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해서 그 단어의 신중함을 이번에 특히 발휘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력자, 공로자, 기여자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또 그 해당하시는 분들의 법적인 지위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좀 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YTN 보도를 통해서 이런 그 궁금증들이 좀 해소가 됐습니까? 예, 뭐 나름대로 잘 설명해 준 것 같고요. 네. 지난 8월 28일 방송된 아프간 특별기여자 난민과 다른 점은 보도에서 그 다소간의 혼란 끝에 정부가 이번 아프간인 입국자들에 대해 부여하기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가 난민 지위 또 그리고 또 특별공로자 지위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 체류 기간이나 취업 자유 여부 등에서 원래 분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난민 심사가 면제되는 등 오히려 유리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간명하게 소개했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특별기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번 아프간인 입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민 수용에 관한 우려나 시비를 피하려는 조처로 보인다고 배경도 설명해 줬습니다. YTN이 이번 아프간인 입국을 이례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난민 문제 일반에 대한 각종 주장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정책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기획 보도를 이어나가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금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난민과 기타 등등의 용어의 차이에 대한 뉴스, 네, 저도 그 해당 뉴스를 좀 시청자에게 꼭 필요했던 잘한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특별 기여자로 호칭이 정리가 되었지요. 네,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라고 합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는 특별 기여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난민 심사를 받지 않는 이들은 이제 거주 비자를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YTN은 뉴스가 잘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난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이분들이 가질 수 있고 또 그 자격은 기존에 있었던 특별 공로자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YTN이 잘 인식을 시켜주셔서 좀 뭐랄까 난민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잘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 이번 입국과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YTN 팩트체크 보도는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 8월 21일 방송된 팩트와이 쏟아지는 외신발 탈레반 뉴스 모두 사실일까에서는 탈레반 세력이 아프간 중앙 권력을 이번에 차지한 직후에 그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을 총살을 했고 또 그 소녀와 과부들이 자기 전사들과 강제 결혼을 하도록 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있긴 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공개된 시점이 이미 이 탈레반이 이번 카불 중앙 권력 장악 이전의 일로서 적어도 그 시점에 있어서 해당 외신 보도는 허위 정보로 봐야 한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요. 이걸 아주 매우 의미 있게 좀 봤습니다. 이번에 팩트와이가 교정해준 외신 보도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탈레반 세력에 대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이슬람권 전반에 대해서 혐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팩트 체킹이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난민이라든가 이 이슬람권 등에 대해서 그 왜곡 과장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인 사실 확인 보도를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취재부서에서 기자로서 이렇게 일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특히 아프가니스탄처럼 위험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신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서구권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구권 외신, 서구 언론의 그런 시선이 그 보도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그 난민 문제 사실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난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거든요. 이 관련 통계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에 이제 난민인권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이제 보면 2020년 대한민국 난민 인정률은 0.4%로 집계가 됩니다. 이 유럽연합의 평균 난민 인정률이 이 32%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무려 80배가 높은 셈입니다. 그리고 또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그 평균 난민 인정률에 따르면 한국은 이 37개 국가 중에서 35위, 그러니까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좀 한국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국제적 스탠다드로 봤을 때 그 수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난민을 너무 적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해도 근데 현재 그 난민 수용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율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수치를 보면 아무리 봐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정부 그리고 또 언론도 이 난민 문제를 계속 좀 고민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국격 등과 비교해서 난민 인정률이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평가원님 이외에 이번 아프간 관련 보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의 뉴스에서 아쉬웠던 것은 아프간인의 안전에 대한 보도가 특별 기여자에 집중이 됨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취해야 될 역할 그리고 아프간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또한 특별 기여자임을 강조한 뉴스는 한국으로 들어오신 그분들에 대한 그런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좀 무심하게 만들 그런 염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 협조한 분 외에도 해외에 있는 우리의 기업들 아니면은 NGO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프간 현지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계신데요.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YTN의 보도가 좀 힘을 보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꼭 관련된 분들만 관심을 갖지 말고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네, 앞서 말씀하신 인권, 인도주의 이런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난민 등 아프간 관련 문제를 계속 저희가 보도하도록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 이것을 악의 세력 이렇게 규정하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철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 대사관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그 수교 관계가 정리된 것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국제사회는 현재 탈레반과의 이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 국제관계에서는 사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국익뿐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까지는 이제 미라클 작전과 이 구출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기사가 그런 쪽으로 쭉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YTN의 지금 담당 부서인 외교통일부 이쪽은 이런 점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께서 먼저 요약해 주시죠. 네, 언론의 기본 역할에는 인류의 아니면 인권 신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YTN이 더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다음으로는 변호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도 난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뭐 이런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민족의 이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간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난민들이 겪는 고난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과 책임감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세 분의 말씀을 잘 유념을 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